영상으로 찍어볼까 하는데 잘 될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배터리가 23%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송 분량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오늘 다 못 찍으면 내일 오전에 조금 이어서 마저 찍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샴페인 가디건을 바디 고무단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몇 cm 떴지? 지금 7.5cm 떴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2.5cm만 더 뜨면 돼요. 2.5cm만 더 뜨면 되는데 그 2.5cm가 참 깁니다. 제가 막 맨날 그랬거든요. 저는 대반을 오래 해도 어깨 안 아프다고, 손목도 안 아프다고. 근데 제가 지금 언제부터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그때부터 이 샴페인 가디건을 달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나님 하시는 함뜨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실이 노프릴 가디건 떴던 실이랑 똑같은 조합의 같은 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이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같은 실을 거의 연달아 잡으려니까는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혀뒀다가 이제 제가 지금 문어발도 되게 많고 함트방 걸려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 세일러 함트방에서는 저는 세일러는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몇몇 분이랑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옷 함트를 하기로 했어요. 비어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스웨터 함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요런 옷이에요. 그건 사진으로 띄울게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스와치를 냈어요. 얘는 지금 드롭스의 브러쉬드 알파카라는 실 두 겹으로 잡아서 낸 거고, 요 밑에가 5.5mm, 이 위에가 6mm로 낸 거거든요. 원작은 6mm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5.5mm 쪽이 편물이 조금 더 고른 느낌은 있어요. 6mm 쪽은 약간 들쭉날쭉하다고 해야 되나? 여기 무늬뜨기는 스와치 내는 김에 해봤는데 틀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그냥 성글성글한 느낌을 살려서 6mm로 뜰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손땀이 예뻐 보이는 5.5mm로 할지. 근데 진짜 계속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조금이라도 고르게 보이는 게 낫지, 그냥 5.5mm로 뜨자 했다가 이거는 되게 미묘하지만 조금 더 두꺼운 것 같고, 어차피 이 실이 그렇게 이런 좀 두꺼운 모헤어 같은 느낌의 이런 실이어서 브러쉬드 알파카인데, 그래서 어차피 이게 그렇게 코가 고르게 나올 수 있는 편물은 아니니까는 그냥 조금 더 그냥 성글성글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갈까? 6mm로? 그래서 하루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바탕색으로 쓸 거고요. 바탕실은 드롭스 그 브러쉬드 알파카의 오프화이트 컬러 사용할 거고, 두 겹으로.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배색이 들어가요. 그래서 배색이 3가지 컬러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모헤어들 있는 거랑 뭐 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 조합도 지금 매일매일 고민 중이에요. 일단 최종적으로 찜콩해 놓은 애들은 보이실까요?
이런 것도 또 약간 그라데이션 맞춰서 들어줘야 마음이 편해. 짜라란. 약간 이 정도 선 안에서 배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컬러는 꼭 넣고 싶어요. 이 컬러. 얘는 어로프트 모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이 컬러에다가 약간 요런 식으로 배색을 넣을까 아니면은 이거랑 이렇게 넣을까.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이 컬러를 버리고 약간 이렇게 카키, 노랑, 초록 이런 느낌으로 넣을까. 사실 이거 말고도 모헤어가 몇 가지가 색깔이 더 있어요. 이렇게 막 한 볼씩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배색을 아직까지 못 정하겠어요. 배색 정하는 게 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냥 다 너무 비슷한 톤으로 가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도 좀 무난한데 덜 재밌고, 이렇게도 조금 너무 무난한데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핑크 같은 거를 하나를 섞어볼까?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잘못하면은 은근 파스텔 틱해갖고 이 모헤어 컬러들이 좀 유치해질 것 같고, 그래서 얘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얘나 얘는 눌러주는 컬러로 둘 중에 하나는 꼭 넣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조합을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캐스트온을 할까 그랬는데, 뭐라도 하나 끝내고 하자 그러면서 어쨌든 얘를 지금 되게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가, 제가 이제 그 함트가 물론 이거 샴페인 가디건도 아직 안 끝냈지만은 남아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저거 뜨는 세일러 함트 방에서 이어서 저거 뜨는 함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승사자 함트 들어가 있고, 걔는 8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캐스트온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꾹 참고 있어요. 꾹 참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카 함트, 걔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하얀 알파카는 하나 완성했는데 회색 뚱파카 지금 하나 뜨고 있고, 한 마리 더 떠가지고 저는 3마리 뜰 거거든요. 원래는 막 욕심껏 한 5마리쯤 뜰까? 또 생각을 했는데, 딴 게 뜨고 싶은 게 많아서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뜨개 관련된 함트방은 그렇게 3개네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리고 함트 방은 아니지만은 그 또 다른 분이랑 이렇게 소소하게 그냥 같이 뜨자 그래서 뜨고 있는 게 바나님이랑 같이 아이리쉬 로버 뜨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잠깐 손 놨어요. 다른 게 너무 급해. 그래서 아이리쉬 로버 뜨고 있고, 또 이제 소니아님이랑 새별님이랑 해가지고 그 보헤մ 크롭탑 뜨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무래도 사이즈가 몸통 조금 그래도 꽤 떴는데 사이즈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버사이즈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도 지금 풀고 다시 떠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시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지는 8월 1일이 되기 전에 뭐라도 하나 끝내놓자 그래가지고 샴페인을 제가, 이게 그나마 이제 가장 시급하고 뭔가 또 빨리 그리고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이 시를 지금 연달아 2번을 떴더니 좀 지겨워서, 그래서 얘를 지난 주말부터 달렸는데, 그동안에 저는 가디건은 안 떴었거든요. 이게 2번째인가 그래요. 맨 처음에 할 때, 뜨개 맨 처음에 할 때 그 김대리님 클래스로 들었던 거 빼고 이게 그것까지 치면 이게 3번째예요. 그 김대리님 클래스에서 들었던 가디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생 거 고온 가디건 뜨던 거 그거 아직도 소매 안 달린 채로 있어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인데, 그동안에는 스웨터만 떴으니까, 그리고 전부 다 저는 탑다운으로 떴었단 말이죠. 바텀업을 이번에 그 보엠 크롭탑이랑 빌라닐이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걔랑 아이리쉬 로버랑 이거가 저는 이제 바텀업 처음으로 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안 뜨기를 할 일이 그렇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샴페인이고 지금 게이지 조금 안 맞아가지고 엑스라지로 뜨고 있는데 라지 사이즈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거를 가디건을 뜨는데 그러니까 안 뜨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와, 진짜 그 안 뜨기를 계속 어쨌든 겉뜨기 한단 안 뜨기 한단 그러면서 뜨는데 안 뜨기 있는 거를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는 손목이 저녁이 되니까는 약간 시큰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자만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동안에 그냥 겉뜨기만 신나게 뜨면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난 손목 안 아프다고 잘난 척 했구나 이러고서는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심하게 아프지는 않고 저녁이 되면은 약간 시큰한가?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전에 손목 스트레칭하고 그 많이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꺾는 거 반대로 이렇게 꺾는 거 꺾고 그 다음에 약간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 쥐고 하면서 그리고 손목 좀 돌리고 그런 걸로 해서 잠깐 스트레칭 해주고 그러면 또 아침에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메리아스 뜨기로 가디건을 뜨니까는 너무 지겨운 거예요. 사실 저는 원통 뜨기 무매는 그렇게까지 지겹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냥 진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쭉쭉쭉쭉쭉쭉 뜨면은 되는데 이게 안 뜨기가 걸리니까는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얘만 계속 뜬 거는 아니고 무늬 뜨기 있는 거랑 이거 막 뜨다가 지겹다 그리고 이제 낮에 돼가지고 좀 너무 덥다 막 모헤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덥다 그러면은 얘를 잠깐 손에서 놓고 얘를 떴어요. 얘는 그 빌라닐 스웨터? 빌라닐 점퍼? 그거예요. 뒤집어졌네. 지금 많이 떴어요. 얘는 바텀업인데 이렇게 밑에서부터 코를 잡아가지고 원통으로 쭉 뜬 다음에 앞뒤판 분리해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리해가지고 요렇게 앞판 뜨고 있습니다. 지금 앞판 무늬 뜨기 거의 끝나가고 이제 한 두 단? 두 단 정도만 더 뜨면은 이제 넥라인 만들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막 이거 샴페인 막 뜨다가 지겨워지면은 또 이거 좀 막 뜨다가 근데 이게 무늬가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금방 외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뜰 때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게 떴는데 지금 이제 이게 평면이 되다 보니까는 그 안뜨기 쪽에서 무늬 들어갈 때 안뜨기로 이렇게 두 코 모아투기 하는데 예를 들면은
슬립 펄 같은 그게 있어요. 그게 조금 이렇게 뜰 때 막 손이 막 꼬여가지고 많이는 못 뜨고, 이거 한 5단, 6단 그 정도 뜨고 나면은 다시 샴페인 뜨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일단 가장 먼저 끝내고 싶어요. 얘는 일단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고, 얘는 이 실이 약간 그 캐시타입 폴리아미드 그게 한 40% 정도 섞인 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울 같기도 하고 코튼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모감이 약간 보송보송한 정도는 있는데 그렇게 기모감이 많지도 않고, 이 패턴 자체가 되게 이렇게 바늘 비우기 무늬가 있는, 구멍 숭숭 뚫리는 그런 애여가지고, 얘는 조금만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뜨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저 여름 니트 안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여름 니트 안 뜨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실 여름에 니트를 잘 안 입어요, 제가. 이게 막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데 있으면은 차라리 얇은 가디건 같은 거를 뭐 들고 다니면서 그 정도는 입는데, 약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얇고 이렇게 보통 사서 입는 얇은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얇은 실로 되게 촘촘하지만 얇은 실로? 뭔 말이야. 어쨌든 약간 비쳐 보이기는 하지만 진짜 막 무슨 털 없는 모에어처럼 그 보통의 레이스 웨이트보다도 더 얇은 실로 이렇게 떠져 있잖아요. 구멍 그물 니트가 아닌 이상. 그니까는 이제 아, 이런 거는 사입어야지 이걸 사람이 어떻게 떠 하는 그런 거였고, 그런 가디건이 아니면 전 더위 진짜 많이 타가지고 반팔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여름에 니트로 된 거를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보통 여름 실로 나오는 실들을 제가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코바늘 뜨기 할 때도 그랬고, 대바늘로도 시도는 해봤는데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보통 여름실 그러면은 뭐 린넨 100%인 실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인데까지 본 것들은 린넨이 있으면은 거기에 비스코스, 뭐 레이온, 아세테이트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섞이면은 약간 밤부 같은 거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섞이면은 약간 편물이 찰랑찰랑해지고 광택이 조금 나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되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촉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천이 그런 거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크 같은 게 그렇잖아요. 광택이 나고 약간 찰랑찰랑하고. 원단이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좋은데, 니트 편물이 그런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코트는 덥고, 백코트는 좀 덥고, 간절기라면 몰라도 굳이 여름 옷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약간 그 면백이면은 좀 세탁하면 할수록 약간 뻣뻣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건 제가 떠보지는 않았고 면백으로 된 니트가 산 게 있어요. 근데 간절기에 잘 입기는 하는데 약간 이렇게 울 니트가 주는 포근한 느낌보다는 약간 뻣뻣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넨 같은 경우에는 촉감은 좋은데 광택이
그렇게 막 아세테이트나 레이온 같은 광택이 없는 것도 좋고, 근데 뜨기가 힘들고, 이게 실이 약간 딱딱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바늘에 착착 감기는 게 아니라, 바늘이나 손에 착착 감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얘가 뻐더덩하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뜨기가 약간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름 니트는 내 길이 아니야 막 이랬는데, 역시 사람은 장담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장담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지난번에 제가 타례상점에서 야크 실 사면서 타사장님, 허니마일로님이 저한테 실을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선물로 같이 보내주셨잖아요. 거기에 있던 실로 제가 라난큘러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떴어요. 어딨냐? 끝. 요만큼 떴어요. 많이 떴죠. 지금 이게, 아이고, 배터리 저절로 모드란다. 지금 이게 한 볼, 딱 그 한 탈에 다 쓴 거고요. 아주 허옇고 난리가 났네요. 한 탈에 다 쓴 거고, 제가 쓴 거는 이 모하베라고 읽으시더라고요. 모하베 실의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예요. 보면은 약간 블루기 도는 차콜? 블루톤 도는 차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더스티한 네이비, 물 빠진 네이비 같고, 어떻게 보면 그레이 같고, 그런 색깔인데 색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걸로 처음에는 케미솔 넘버 4를 뜰까 하다가, 라난큘러스 요새 많이들 뜨시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라난큘러스 나도 한번 떠볼까? 그래가지고 감아하고 뜨기 시작했는데, 이거 뜨는 거 왜 이렇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딱 실 감고 시작해가지고 한 반나절 만에 그냥 한 탈에 이만큼 여기까지 안 쉬고 쭉 떴어요. 끝까지 쭉 떴어요. 그래서 이게 이 실 자체는 DK 웨이트여가지고 권장 바늘이 3.5에서 4mm거든요. 그리고 라난큘러스 도안은 원래 6mm 바늘로 뜨는 걸로 나와요. 근데 저는 거기 라난큘러스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약간 모헤어로 뜨는 버전도 있고, 약간 여름실로도 많이들 뜨시고, 큰 사이즈 같은 데 보면 아란실로 해가지고 약간 더 도톰하게 겨울 버전으로 막 그렇게 뜨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름실로 뜨면서 좀 약간 성글성글하게 뜨고 싶어가지고 이 모하베 실을 가지고 저는 6mm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무단이랑 여기 섹션, 첫 번째 섹션까지는 6mm로 뜨다가 조금 더 성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늘을 또 한 사이즈로 업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려 6.5mm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성글성글해요. 근데 저는 그냥 안에다가 뭐 얇은 브라탑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속 같은 거 하나 입으려고 그렇게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와이드 넥라인으로 했거든요. 넥라인 버전 두 가지 중에서 와이드 넥라인으로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저는 약간 거기 도안에 나와 있는 착샷 예시샷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약간 보트넥 느낌으로 이거 자칫하면 오프숄더 되겠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모델들에 비해서 제가 어깨가 넓고 체격이 건장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색깔이랑은 되게 마음에 들고, 제가 이제 칠을 추가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두 탈에면은 될 것 같았는데 부족하면은 또 기다려야 되니까 세 탈에를 더 시켰거든요. 근데 걔가 아직 도착이 안 해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실만 오면은 진짜 금방 뜰 것 같아요. 왜 이거 막 5일 만에 완성하시고, 막 프리다님도 5일 만에 완성하셨다고 그러고, 다른 분들도 되게 금방금방 떴다고 하셨는데, 그럴만한 것 같아요. 금방 뜰 수 있을 것 같은 옷입니다. 타레 상점에서 택배가 왔는데요. 제가 주문할 때 분명히 슬레이트 그레이를 주문한다고 그러고서 스모크 그레이를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얘는 반품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슬레이트 그레이가 나가가지고 딱 2타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좀 간당간당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남은 2타레라도 잽싸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궁금하지만 다시 패킹하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제가 싸면은 이 종이 테이프 아니고 이 종이로 된 물 테이프 아니고 플라스틱 테이프로 붙여야 되거든요. 뜯어보고 다시 싸면. 그래서 얘는 이대로 보관했다가 내일 다시 택배 아저씨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교훈은 실을 주문할 땐 잠을 깨고 정신을 차리고 하자. 어쨌든 저거를 떠보면서 여름 실이라고 다 싫지는 않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꼈어요. 일단 광택도 없고 약간 부드러운데 그렇다고 막 너무 무른 느낌도 아니고, 얘는 혼용률이 리넨이랑 코튼 혼방이거든요. 코튼이 60%에 리넨이 40% 함유돼 있어요. 틴리네가 이거랑 비슷한가요? 혼용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틴리네가 얘랑 혼용률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틴리네를 사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른 분들 뜨신 거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 틴리네가 조금 더 약간 찰랑하고 매끈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으면은 이 모하베 실로 뜨는 편물은 조금 더 매트하고 뽀송한 느낌?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또 서울 지역은 내일도 또 폭염주의보 내린다고 그러고 당분간 되게 더울 예정이니까는 얘는 빨리 끝내고 모두가 갖고 계시는 모두의 라난큘러스라는 저 라난큘러스를 저도 완성해서 입고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 뜨개딸 개딸 걔 말고 또 다른 애 있어요. 걔 셋이 되게 친한데 그 다른 친구네 집에 뜨개딸이 운전해가지고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내일 실이 도착하면, 내일이 수요일이니까는 수요일 목요일 이틀 바짝 떠가지고 금요일날 입고 가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요즘 같을 때는 딱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해놓고 아니면 샤워하고 나서 맥주 한 캔 탁 마시면은 진짜 그게 왔단데, 제가 요새 맥주를 안 마시고 있어요. 맥주를 끊은 지 48시간이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나님이 여신
다이어트 다이어트 방에도 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들 그러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살이 너무 확 찐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스물스물 살이 찌고는 있었죠. 스물스물 살이 찌고는 있었는데 저는 진짜 운동을 안 하거든요. 이 뜨개 하기 전에도 정말 운동을 안 해요. 안 했어요. 지금은 침대에서 뜨개만 하는데 그 코로나 전에는 퇴근하고 나서 아니면 주말에 침대에서 그때는 넷플릭스 보고 오락하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그러면서 그때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조금씩 살이 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게 있잖아요. 출근, 퇴근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운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서 걷고 뭐 서 있고 그런 게 있고 또 저희 회사가 엄청난 언덕배기에 있어요. 거의 지하철역에서부터 거리로 따지면은 도보 10분인데 그 10분이 끝없는 경사길이에요. 점점 이게 또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 도로에서 딱 꺾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땐 처음에는 뭐 한 15도 이쯤으로 가다가 1차 고비가 와요. 한 30도 정도로 갑자기 높아져요. 그러다가 2차 고비가 와요. 한 45도 가까이. 그래갖고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는 그게 나름 운동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일단 이제 그 운동이 재택을 계속하면서 완전 다 끊기니까는 그리고 집에서 맨날 맥주 먹고 이러니까는 진짜 사람이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 들어갈 때도 제일 고민했던 게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식단은 이렇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알아서 각자 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하고 이제 그거를 인증을 해야 되고 그걸 못 지키면은 열단 푸르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운동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운동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이거를 해 말어 그러다가 언제였지? 어쨌든 그 함뜨방 들어가기 딱 전날 그 함뜨방 만들어진 날이었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실에 나가서 되게 상큼하게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고 인사를 했는데 엄마가 나를 빤히 보더니 너 진짜 살찌긴 쪘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침부터 상큼하게 인사한 딸내미한테 할 말이냐고요. 보자마자 아침 보자마자 첫 마디가 진짜 너 살찌긴 쪘다고 그래갖고 아침부터 뭐래 이러고서는 딱 뒤돌아섰는데 막 엉덩이 펑퍼짐해진 거 보라고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씻으면서 그 한동안 외면했던 거울을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는 와 진짜 심하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 방에를. 그래서 일단 나의 살찌는 거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남이 해준 음식을 좋아해요. 남이 해준 음식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남이 해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배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내가 해먹기는 너무 귀찮고 그러니까 배달시켜 먹고 뭐 이러는데 배달 음식이 또 그렇게 썩 맛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먹는 양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전에는 정말 잘 먹고
잘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 만날 때도 다들 그러지 않나요? 뭘 먹으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아닌가? 저희는 그렇거든요. 진짜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만나서 뭐 먹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게 끊기니까는 먹는 거는 그렇게 막 많이 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량이 현저하게 줄고 계속 집에 있으면서 정말 맥주를 많이 마셔요. 이게 귀찮으니까는 마시는 걸로 이렇게 때우는 거예요. 저녁 대신에 맥주 먹고. 뭐, 낮에는 아이스티 먹고, 뭐, 주스 마시고, 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동 부족과 맥주가 나의 살의 근원인 것 같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일단, 1차적으로는 맥주를 끊자. 뭐, 금주까지는 아니지만은, 치팅하는 날에는 마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저 진짜 맥주를 물처럼 먹었었거든요. 그 물처럼 마시던 맥주를 끊자.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움직이자. 그래서 지금 고작 이틀째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맥주도 안 마시고 있고 운동도 했어요. 운동도 하기는 했어요.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전 그렇게 막 열심히는 못하겠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싫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완전 심각한 집순인데, 뭐, 이 시국에 제가 이렇게 어디 운동하러 짐 같은 데를 갈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집에 사이클 있어서 그거 타고 그냥 뭐 스트레칭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틀 했어요. 그래도 원래는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김종국 운동법 아시죠? 그 공복 유산소인데 아파트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걸어서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꼭대기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잠깐 쉬어요. 그리고 다시 1층부터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 30분을 하는 거예요. 물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중간중간 수분 흡수도 해주면서. 그래서 원래 그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서 이렇게 운동도 되고, 딱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 집으로 슉 들어와가지고 바로 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막 햇빛에 탈 일도 없고 이거다 했는데, 저희 위에 집에 강아지가 살아요. 코기가 살거든요. 웰시 코기. 근데 걔가 예민해, 애가.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걔 가끔 이렇게 저 뭐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갈 때나 아니면 가끔 집에서 나가면은 이렇게 산책하고 그럴 때 가끔 만날 때 있거든요. 만나면 되게 해맑고 귀여워요. 크기도 짱 커. 짱 크고 짱 귀여운데 얘가 약간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딱 쓰잖아요. 6층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서서 제가 나와서 현관 도어라고 이렇게 띠띠띠띠 누르면은 그 소리에도 위에 걔가 짖어요. 그리고 뭐 택배 아저씨 같은 거 와서 택배 받고 문 열고 닫으면 그 소리에 또 이렇게 막 왕왕 짖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렇게 예민하게 짖는 앤데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겠다고 거기 막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두 집씩 마주보게 돼 있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면은 사실 계단 올라가는 소리도 이렇게 뭐 신경 써서 들으면 집안에서 다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나가면은 또 걔가 또 그걸 듣고 왕왕 짖을 것이고, 그러면 또 그것도 민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진짜 어저께
이제 오늘은 사이클 탔고요. 오늘은 사이클 한 40분 그 정도 탔고, 어저께는 사이클 타기 싫어가지고, 저 유산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이클 타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 몸의 중심보다 아시죠? 배부터 엉덩이부터 허벅지부터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일단 코어 운동을 하자 그래갖고 딱 플랭크를 했는데, 저 진짜 예전에는 플랭크도 최소 한 5분 정도씩은 했었고, 막 윗몸 일으키기 100개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1분을 간신히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근도 하나도 없고 그 코어 힘이 없으니까는, 그리고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죠. 등뼈를 받쳐주고 있는 힘을 주는 그 근육, 이게 뜨개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할 때도 물론 이렇게 벽에다 대고 똑바로 앉아서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약간 이렇게 구부리고서는 하고, 그리고 아니면 뭐 누워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세가 안 좋으니까는 척추 기립근도 완전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도 이렇게 막 뻐근하고 힘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진짜 게으르다고 귀찮다고 운동을 안 했더니 이게 완전 애들이 정말 그냥 뭐랄까,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정말 지방덩어리들이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이러다가는 정말 뜨개를 오래 못하겠구나. 척추 기립근이 있어야 허리도 안 아프고 허리 디스크도 안 생기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침대에서 게임할 때는 척추 기립근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게 있는 이유가 침대에서 게임할 때 누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가지고 상체만 세우고 해요. 그게 요가에서 비슷한 자세가 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서 상체는 들고, 그렇게 하고서는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자동으로 약간 척추 기립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있었는데, 뜨개는 그런 자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100일 프로젝트예요. 100일 동안 열심히 해보려고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맥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맥주 먹는 습관을 일단 끊어보자. 그래서 그거를 끊으려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헐리우드 48시간 주스만 먹는 거 있잖아요. 디톡스 주스만 먹는 거,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틀 한다고 막 살이 막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그냥 속이 가벼워지는 건 있어요. 속이 가벼워지는 거는 있고, 일단 지금 맥주가 먹고 싶기는 하지만은 막 미쳐버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긴 뭐 제가 알코올 중독도 아닌데 이틀 맥주 못 먹었다고 미쳐버릴 정도면은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좋은 점은, 나쁜 점인가? 좋은 점인가? 진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다이어트식이라고 계란 삶은 거 올려놓으신 것만 봐도 되게 먹고 싶어요. 그게 약간 오렌지 주스 맛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새콤하고 뭐 이러니까는 맛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가 다른 맛이 궁금한 거예요. 배가 고프지는 않거든요. 그것만 마신다고 해서 계속 물도 마시고 이래서 배가 고프지는 않은데, 뭔가가 씹고 싶고
이렇게 뭔가 그 다른 맛, 짠맛이라든지 고소한 맛이라든지 그런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까까지는 그 레몬 디톡스 주스 그거랑 탄산수, 진짜 깡탄산수 있죠, 플레인 탄산수, 그것만 마시다가 지금 이거 우엉차 마시는데 고소하니까는 또 조금 즐거워졌어요. 다른 맛이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 레몬 디톡스 그 헐리우드 24시간 48시간 그 주스를 마시면서 내 다이어트식으로 뭐 먹지? 막 그것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는 일요일날 다이어트 전에 마지막 만찬이라고 제가 순두부 열라면을 끓여 먹었었거든요. 근데 순두부를 하나를 다 넣긴 너무 많아서 반 봉지만 넣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순두부 반 봉지에다가 계란 넣고 맑은 순두부 찌개? 국을 끓여서 그것도 먹고 싶고, 새우젓 넣고 애호박 넣고 새우젓 조금만 넣고 애호박 넣고 해서 먹으면은 건강식이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두부 단백질, 계란 단백질, 애호박 야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한다고 또 샐러드 거리랑 아보카도랑 이런 것도 또 막 이것저것 사놨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도 먹을 건데,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지금 좀 신났어요. 내일이 되면은 샐러드를 먹을 수 있는데 샐러드에다가 뭘 넣어 먹지? 막 이러면서 당연히 풀떼기가 메인이고, 이제 부재료의 옵션들이 있잖아요. 계란도 있고 삶은 계란도 있고 아보카도도 있고 닭가슴살도 있고 새우를 넣을 수도 있고 고기를 구워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다이어트용 샐러드로 어떻게 해먹지? 뭘 해먹지? 막 이러면서 그거에 지금 되게 들떠 있어요.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아침도 먹을 거예요. 아침은 지금 그릭 요거트가 또 사둔 게 한 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릭 요거트에다가 견과류를 뿌려갖고 먹을지, 그리고 아니면은 오트밀 있거든요. 오버나이트 오트는 아직 안 불려놔서 그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퀵오트 미숫가루처럼 타먹는 거 있어요. 그것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아, 그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제가 아침에 그거를 먹으면서 아, 진짜 이런 거나 먹고 있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 너무 먹고 싶어. 그 고소한 맛을 얼른 보고 싶어요. 거기다가 프로틴 파우더를 한 스푼 넣어가지고 같이 타서 먹을지 그것도 고민 중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나 봐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도 안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아, 맞다. 저 또 샀어요. 뭐 샀냐면은 짜잔, 요거 샀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거든요. 그 에리카 도카이 작가님의 원작실 키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집이 그려져 있는 그런 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이게 일본어 도안이거든요. 일본어 도안인데 사실 일본어 도안을 보는 거가 그리고 약간 기호 도안이 아니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8단에 한 번씩 줄이는 거를 뭐 한 번 뭐 이렇게 8-1-1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건가? 맞는 소린가? 그래서 이거 보는 방법도 한번 좀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완성 치수가 가슴 둘레가 96이에요. 가슴 둘레 96이면은 보통 뭐 뿌띠 언니 거가 스몰 사이즈가 그 정도 되나요? 스몰 사이즈가? 어쨌든 제가 절대 스웨터를 뜰 때 선택하지 않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엑스라지를 뜬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슴 둘레가 110, 110. 그러니까 단면 55cm 그 정도부터 뜨거든요. 그런데 얘는 9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cm 정도를 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노프레이 같은 거는 늘리기 쉽거든요. 사이즈 늘리기가. 근데 얘는 이렇게 심지어 가로 배색도 아니고 바텀업으로 다 조각조각 떠서 연결하는 건데 이렇게 인따르시아 니트예요. 이렇게 무늬가 막 복잡스럽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늘려야 되나 약간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인데 저 이제 인따르시아 배색 들어가는 그 패턴이 약간 십자수 도안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간중간에 복잡하지 않은 구간에서 어떻게 살짝 한두 단씩 연장하고 사이드 옆에서 조금씩 늘리고 그리고 바늘도 이게 몸판을 일본 사이즈 9호 바늘로 뜨는 거거든요. 9호면은 4.8m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물론 제가 4.8mm 짜리 바늘이 있기는 하지만은 봐서 그거를 5mm 정도로 바늘도 살짝 키우고 중간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늘리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것 때문에 제가 일본 도안책도 잘 안 사고 일본 그거를 그냥 그 레벌리의 일본 작가님들 작품들 말고 그 일서 도안을 잘 안 뜨는 이유가 사이즈 스펙이 한 가지인 게 많은데 심지어 그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체구가 작잖아요. 그런데 일서 도안 그 일서를 사는 거는 보통 약간 이렇게 에리카 도카이 작가님처럼 이렇게 인타르시아에 특화된 어떤 무늬 배색 이런 거에 특화된 도안이거나 아니면 케이블 도안이거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이즈를 내 맘대로 변경하기가 진짜 힘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원작실 키트 파는 데가 있다고 국내에. 그래가지고 또 막 혹해가지고 이거 살까 말까 하는데 이거 사면은 진짜 딱 맞게 입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늘리는 거는 진짜 좀 대공사인데 이러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원작실 키트 너무 궁금하고 이름이 스트리트 프로버였나? 아무튼 그렇거든요. 이거 전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가지고 그냥 질렀어요.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질렀어요. 그래서 이 키트는 제발 오래 묵혀져 있지 않고 완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뜰 거예요. 이거 올겨울에 꼭 떠서 입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실들은 다 울백실이에요. 울백실이고 소프트 도네갈이라는 실이랑 브리티시 파인 뭐 이런 실이 있는데, 이 실을 이 패키지 판 곳에서 단품 이렇게 납볼로도 팔아요. 그래서 사이즈 늘리면서 혹시 부족할 것 같다 싶으면은 거기서 추가로 더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곳은 이름이 숙모네 공방이라는 곳이었어요. 맞나? 숙모네 공방. 이렇게 숙모네 공방이라는 곳이었고, 이렇게 키트를 사니까는 요렇게 티를 같이 보내주셔서, 마침 맥주도 끊었으니까는 아이스티로, 따뜻한 티로 이렇게 잘 먹어보려고요. 이거 얼그레이. 이거는 일요일날 치팅할 때 스콘 구워갖고 같이 먹어야지. 맛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배터리가 오래가네요. 그래서 별거 없이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벌써 55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쯤에서 끊을까요? 이번엔 진짜 뭐 언제나 영상미는 없었지만 참 보실만한 것도 없고, 말도 그냥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주저리 하고, F5도 없고, 그렇네요. 이거 올리지 말까요? 진짜 재미 1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빨리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남은 여름도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집에 갇혀 있다고 너무 뜨개만 하시지 마시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다들 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